그리고 차에서 기다리려는데 펜션 1층 거실 창문으로 그 문제의 여자가 보였다. 자, 그럼 바로 공포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보 새끼들은 다 나가주세요. 진짜 무서운 공포썰 가니까요. 아시겠죠? 제목은 무당집에서 알바한 썰입니다. 공포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순전히 오디오에만 의존한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으려면 여러분들은 채팅을 안 보시는 걸, 그리고 눈을 감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난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무당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좀 봐왔었다. 그래서 그냥저냥 귀신이 방문을 두들겼다더니 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그냥 지금도 개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직접 본 귀신 들린 사람들 썰을 좀 풀어볼까 한다. 흔히 무당을 사기다 아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엔 50%는 사기고 30%는 그냥 정신병자, 20%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귀신이란 건 절대로 안 믿거든. 그런데 이 나머지 20%의 신내림은 지금도 뭔지 모르겠다. 내가 무당집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었다. 당시 여친 어머니 친한 친구분이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자친구의 어머니의 절친 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좀 미신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엄청 그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다. 아마 그래서 무당 친구분도 사귀신 거 아닐까? 그리고 여친의 어머님 영향 때문인지 여친도 점이나 미신을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믿고 있었다. 교보 같은 데 가도 다른 책은 안 보고 유독 관상과 사주 이런 책만 둘러보기 때문에. 둘 다 학생이라 궁합이나 사주 같은 거 여자친구가 보자고 해도 몇만 원씩 나는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싸게 궁합이랑 사주도 볼 겸 어머님 친구가 하시는 무당집에 갔다. 무당 어머님이 사주랑 궁합을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난 처음 보았다. 그냥 이런 게 좋다 안 좋다, 몇 살부턴 뭘 하던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돈은 다 받더라. 씨발, 그래도 친구 딸인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빼고 100% 다 받으셨다. 난 여튼 속으로 존나 욕하며 집에 갔는데 몇 달 뒤에 여친 집에서 난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여친 어머님이 반찬 꾸러미를 챙겨주시면서 당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으로 2번째 방문을 하게 됐다. 일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굿하러 갈 때 짐을 옮길 사람이 없다고 일당을 좀 줄 테니 전화하면 나와서 짐만 옮겨주면 된다고 부탁을 하더라. 서울 변두리라 알바에도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푼돈벌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두둑히 챙겨주겠거니 싶어서 알겠다 그랬다. 그리고 구타로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는데 이 상황이 좀 골 때린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굿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흉고라고 한다.
흉고가 생길 경우 굿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돈 많은 오지랖 부잣집이 가끔 대기를 기원하길 바라면서 굿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사람 문제면 당집에서 굿을 한다. 이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에 찾아가서 하게 되면 1000에서 2000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 말이 1000, 2000이지 정말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선 이런 돈 쉽게 못 내거든. 그리고 1000일 하러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수원에 LG 빌리지였는데 굿을 다른 곳에서 한다 그래서 당집 재단에 있는 모든 식기랑 굿 할 때 쓰는 물품들은 전부 챙겨가야 한다. 굿하는 거 이웃한테 들키면은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전부 박스에 가려서 넣어서 가지고 간다. 신들이 건드리는 물건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일일이 작은 부적을 붙이고 박스 포터에 쌓는 것도 최대한 원래 그 위치 그대로 옮긴다. 여튼 그렇게 포터를 타고 나와 굿을 도와주는 아줌마 한 명이랑 그리고 무당이랑 같이 도착을 했다. 꼬마애가 문제였다. 사실 이 정도로 몇 천만 원씩 낼 문제면은 자식 문제가 90% 이상이지. 그것도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렇게 셋이 도착을 했다. 포터 트럭을 타고. 증상은 이랬다. 애가 해만 떨어지면 이상한 말을 한다. 해가 지는 바로 즉시 1시간 내지 2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아침까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이런 말을 중얼거리곤 했단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에도 그 4살 정도 된 애는 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9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그때에도 4살 정도 된 애는 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녔다. 진짜 주위에 애 엄마 아빠 있고 사람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살아오면서 미친놈들을 좀 봤다 싶었는데 막상 무당과 같이 이런 애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맨인 블랙이랑 외계인을 보는 거랑 리플리랑 외계인을 보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튼 이 기괴한 현장을 목격하고 여튼 좀 세다, 좀 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잘 못하겠네. 나는 도와주는 아줌마랑 같이 재단을 세우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아줌마와 함께 트럭에 있었다. 굿할 때는 신내림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애지가 나면 당사자 빼곤 모두 다 내보낸다. 좀 개소리 같긴 하겠지만. 그리고 일 도와주는 아줌마는 여러 당집을 다니면서 굿을 도와주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뭐 보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줌마 특유의 수다로 굿이 끝날 때까지 난 궁금한 걸 원 없이 물어볼 수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물어봤던 게 진짜 무당이 신내림을 받고 그러는 건지 전부 사기가 아닌지였다. 내 입장에서는 전부 구라 같았거든. 아줌마가 말하길 대부분 사기란다. 제대로 사기치려고 예약만 받아놓고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그 3일 동안 흥신소 같은 데다 뒷조사를 다 시킨단다. 아주 영험하게 보이겠지, 이런 곳은. 그리고 몇몇 집은 진짜 정신 좀 나간 또라이 집에 가둬놓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속이고 이용해 먹는단다. 애기 동자 뭐 이런 그런 부류인데, 어린애 하나 입양해서 신내림 받는 듯이 세뇌를 몇 번 시키면 애가 진짜 좀 맛이 간단다.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몇 없는 정말 진짜 리얼 무당이 있다. 다행히 이 무당 아줌마는 진짜 무당에 속했다. 진짜 신내림이 받는 무당끼리 협회가 있단다.
직업 특성상 이런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협회에 가입돼 있다면서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끼리 알고 남들이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진퉁이라 그런지 몰라도 구슬하거나 부적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아들을 낳는 부적 하나 50만원짜리 해갔다가 효과가 없어서 돈 도로 내주는 건 몇 달 후에 내 눈으로 직접 봤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였다. 자신이 내림받는 신이 신력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값을 받으면 그 신이 노해서 무당 생명을 깎는단다. 여튼 사이비 무당은 아니라고 소리 듣고 내심 안심했었다. 그리고 정치인 부인, 악귀 들린 이야기, 어떤 동네에는 단체 자살이 있어서 구슬을 하러 갔었는데 구슬 신청한 사람도 목매달고 있어서 무당 7명이 겨우 죄를 올렸는데,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후는 그냥 좀 시시했다. 두 번째 집에 갔을 땐 충격과 공포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이 집은 아파트이다 보니 현관 밖에 있을 수도 없으며 주차장 포터에 계속 있었으니 말소리조차 못 들었으니까 그냥 무당 어머니한테 구실 끝났다고 전화 받고 다시 재단을 허물고 포장해서 당집에 갖다 놓고 끝. 일당은 20만원으로 엄청 후했다, 그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5개월 정도를 더 일했다. 2주 후에 구리의 작은 조립식 펜션집에 갔을 때는 진짜 장난이 없었다. 이곳 역시 젊은 여자가 귀신에 들렸다고 한다. 처음 갔을 때와 똑같이 짐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당 어머니가 막는 것이다. 잠깐 뭐 좀 해야 된다면서 부적을 하나씩 나와 도우미 어머니한테 속옷에 넣으라고 하신다. 펜션이라 앞에 잔디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유리창으로 안에서 보이게 제단을 만들라고 말하더니 제단을 만들 동안 바로 마당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원래 무당이라는 게 정형화된 게 아니거든. 온갖 사기꾼이 섞여 있다 보니 실제로 다른 집에서 접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도우미 아줌마한테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긴 했지만 이것저것 세세하게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보다는 이 두 번째 갔을 때 충격이 좀 커서 물어보기도 꺼려지더라. 내가 본 건 지금부터 잘 듣길 바란다.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염주 같은 걸 손으로 비비면서 1시간 가까이 주문을 외운다. 나와 함께 일을 도와준 아줌마랑 둘이서 재단을 세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얼추 맞는 것 같다. 원래 보통 TV에 보면 막 북소리, 장구소리 맞춰서 정신없이 춤추다가 접신이 되곤 하는데 내가 일했던 곳은 그런 게 없다. 재단이 마당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선 몇 분이 더 지났을까. 무당의 몸이 앞뒤로 흔들거나 부들부들 떨다가 숨이 가빠지는데 이때 무당이 일어서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진짜 여자들이 아무리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30, 40대 남자 목소리가 난다. 내가 알바를 하면서 제일 제약을 많이 받았을 때가 접신할 때였다.
뭘 권하거나 물어봐도 안 된다. 무조건 바로 뒤에서 걸어야 하고, 뭘 먹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 여튼 도우미 아줌마한테 이런 당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차에서 기다리려는데 펜션 1층 거실 창문으로 그 문제의 여자가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옷을 입혀도 다 찢어버린다더라. 난 사실 이것만 봐도 좀 기괴했는데 무당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고 난 얼마 후 펜션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다. 옛날 대학 MT 갔을 때도 느꼈지만 펜션은 가라로 만드는 집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 펜션 안에서 나는 소리가 거의 밖으로 다 들려온다. 그 펜션 안에서 들리는 소리, 무당이 걸쭉한 남자의 목소리로 쟤는 저승에서 갚을 테니 못살게 굴지 말고 그만 나와거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난 이때 그냥 멍하니 차 안에서 보고만 있었다. 그 후에 또 무당 어머니가 뭐라 했는데 이건 너무 작게 말해서 들리지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봤던 헬게이트는 그 다음에 열렸다. 무당 말을 들으면서 귀신 들린 주부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꺼이꺼이 하더니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며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무당이 접신에서 들어갈 때 문을 안 닫고 들어갔는데 진짜 저렇게 빠를까 싶을 정도로 전력 질주로 마당으로 튀어나와서는 두리번 거리는 거였다. 아마 자살할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나와 도우미 아줌마는 얼어붙어서 차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집에서 남편이 붙잡으려고 나오니까 우리 트럭으로 달려온다. 운전석으로 문을 열려고 했다. 당연히 문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다. 내가 안에서 다급하게 문고리를 붙잡고 밖에서 땡기고 문이 한 5cm에서 10cm 열렸다가 닫혔다가 반복되는 그 와중에 눈을 마주쳤는데 가관이었다. 애가 눈은 울면서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이었는데 입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표정의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지금도 이 표정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남편이 바로 뛰쳐나와서 여자를 붙잡고 문에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문고리를 잡고 같이 당기는 꼴이 돼서 문이 더 활짝 열린 결과가 되었다. 미쳐서 힘이 세진 건지 억지로 떼내서 다시 들어갔는데 정말 찰나였지만 체감상 문 하나 사이에 두고 한 3분을 대치한 느낌이었다. 여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서야 숨통이 트이더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차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무당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더라. 0.3초 만에 시동을 걸고 바로 도망쳤다. 내 생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공포썰 시간 때 제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어.